구독, 좋아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란영 여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들 울린 설란영 여사,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 설란영 여사 연설을 길게 보진 않고 짧게 볼 텐데요. 그리고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찬조 연설을 직접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하면서 굉장히, 물론 이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앞부분만 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란영입니다. 사실 찬조 연설을 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아와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평생 함께 서로 웃고 울고 그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해왔던 배우자가 직접 찬조 연설을 한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저렇게 방송에 나가서 찬조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뒤에 조목조목 그 내용 부분 다뤄볼 텐데요. 자, 24일 오후 12시 20분에 이 SBS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 6시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SBS에서 이 두 개의 영상, 유튜브 영상, 이 뭐 공중파를 통한 방송의 시청률은 제가 알 수 없고,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어제 6시, 오후 6시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가 봤더군요. 두 개의 영상에 달린 댓글만 당시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간으로 2만 1000여 개가 달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튜브와 공중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갔으면 수백만 명이 저 찬조 연설을 봤을 겁니다. SBS에서 올린 두 개의 그냥 유튜브 영상만 어제 120만이었으니까 오늘 130만, 140만 이상 됐겠네요. 댓글에도 그냥 수만 개가 달렸는데 굉장히 설란영 후보에 대한, 여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담담하게 남편 김문수 후보를 소개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 장면 그리고 이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집사람이 보라 그래서. 예. 제가 좀 나이가 60을 넘기면서 눈물이 참 많아졌는데, 옛날에 보고 안 울었던 영화 보고도 울고. 근데 이거는 중반부터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평생 해왔지만 저렇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아무 가식 없이 말씀을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지?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감동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유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밈과 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그 짧은 영상 쇼츠로 또 수없이 이 잘게 쪼개져서 방송이 되면서 저는 이게 한 300~400만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SBS만 말씀하신 건데 그 뒤에도 화제가 돼가지고 아마 더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500~600만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 또 남성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선거운동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설란영 여사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 따님, 손주까지 3대 유세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3대가 일부러 다니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천역 그 소사역 그 광장 유세 때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올라와서 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동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따님이 유일하게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사회복지사인데 바로 그 부천에 살아요 지금도. 김문수 후보 평생을 지금 서울 봉천동에 25평 연립주택 뭐 다 모아봐야 지금 모아봐야는 죄송합니다만 10억 원 정도. 이준석이 40살인데 14억 원 신고했어요. 자 그런 분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찬조 연설 듣다 눈물 나는 경험은 처음이다.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분이다. 가슴으로 말씀하신다. 뭐 눈물, 감동, 가슴 이런 키워드들이 가득하더라. 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분들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를 두고 요새 이런 그 신조어가 나왔어요. 파파미, 까까미, 예. 파도 미담, 까도 양파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까도 미담. 딱 맞아요. 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남편이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노회찬하고 심상정 이름 안 대려고 온몸을 맞고 고문당해서 그야말로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투옥할 때 딸을 데리고 거길 갔는데 제가 다 울컥하네요. 과자에 그 들어있던 장난감을 딸에게 선물로 줬다. 네. 선물 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7번 방의 선물 이거 현실판입니다. 지금 떴네요. 사진에 저 선물이군요. 저 선물을 네. 저 따님이 지금도 갖고 있대요. 저는 정말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자, 저 사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아까 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김문수 후보 보니까 아주 젊을 때 지금에 비해서 젊을 때 사진인데 외동딸 동주 김동주 씨가 아버지의 첫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 김문수 지사의 눈에도 눈물이 지금 맺혀 있네요. 그러니까 예. 저게요. 여러분 그 1970년대 교도소에서 나눠준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던 장난감이랍니다. 저걸 줬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주는 김문수 당시에 교도소에서 그 아이 조그만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거를 그 따님이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 정말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3대의 그 스토리는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후보하고 그 경선 토론할 때 세대 교체란 말을 못 알아듣는 대목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무슨 경도 인지 장애냐. 나중에 알려진 거 고문을 당해가지고 귀를 심하게 다쳐서 지금 이른이 4시 되셨는데 귀가 안 들려. 그 후유증으로. 넬슨 만델라급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담담하게 이 설 여사가 하셨어.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목이 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얘기한다. 45년에 걸쳐서 같이 산 이 김문수란 남자. 자, 이 설 여사는요, 전라남도 고흥분이에요. 출생지가. 네. 그리고 순천에서 사셨고, 네. 상경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노동 현장에 뛰어듭니다. 세진전자.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고 정연한 논리와 그 투쟁력에 김문수 도르코전자 이 노조위원장이 반해요. 네. 그래서 쫓아다녔대요. 결혼하자고. 그래서 설 여사가 나는 평생 노동운동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 타입이 아니다. 거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줄기차게 쫓아다녔고 또 설 여사도 그 김문수란 남자 당시에 경복고를 시험 봐서 나오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그랬는데 노조위원장을 하는 이 희한한 남자에게 또 설 여사도 마음을 엽니다. 진짜 영원한 커플이에요. 제가 이 방송하다가 댓글 좀 먼저 읽어드려야겠네. 가슴이 미어져서 네. 연주님이 이런 가족 처음이에요 이렇게 사투리까지 써주셔서 가시장미님이 아침밥 먹는데 목이 메여 못 먹겠다고 그리고요 어떤 분 나그네님이 진짜 삶은 눈물이 납니다 그랬고요. 에스프레드님이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시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말 보석 같은 분입니다. 김문수 후보. 그간의 그 보석이 뭐 주변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일부는 알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정말 보석 같은 분이 이제야 조금 알려집니다. 조금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다 알려진 게 아니에요. 파파미, 까까미. 그런데 뭐 파파미도 있습니다만 까까미도 있습니다. 파파추도 있고요.
까까추도 있어요. 파도 추문, 까도 추태, 파파추도 있고 파파 까까추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 까까미입니다. 자, 그런데 설남영 여사의 참 이렇게 격정적인 연설도 아니고 참 이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다 뭐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찬수 연설을 저렇게 담담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공감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참 놀랍다. 그 내용 스토리도 아름답지만 설란영 여사의 어떤 부분이 매력 포인트로 보이냐, 이런 부분도 좀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그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동지적 그 사랑을 하셨고 그 뒤에 뭐 말씀드린 대로 순천교도소까지 수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에서 순천을 오간다는 게 뭐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 내려가는 옥바라지하러 내려가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 딸을 만났는데 그 딸에게 저 조그만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그 플라스틱 장난감을 건넨다. 제가 7번 방의 눈물을 영화 보고 많이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영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보면서도 한참 막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설 여사와 이 그 김문수 후보가 대체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경산노위 위원장을 거쳐 노동부 장관. 자, 이 정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VIP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싶은데 이분이 돈을 다 어디서 썼는가? 뭐 생기면 기부하고 무료 타가소, 무료 서점 이런 것들에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치부라는 게 없어요. 그 딸 하나 딱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셰익스피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딸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에게 교훈이고 거울이고 그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과 함께 부천 소사에서 그 아버지가 삼선을 했던 그곳에서 사회복지사 하신다잖아요. 사회복지사분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입 보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삼선 의원의 경기도지사 2번 한 분의 딸이 그런 삶을 지금도 묵묵히 그냥 사는 거야. 이게 누가 보여주려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 3대는 그 손자와 함께 그 넙죽절을 하는데 그냥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소사에서 그때 박지원, 요새 그 입만 열면 그 박지원 네. 떠들어대는 그 박지원을 그 당시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3등으로 출발해서 뒤집었어요. 마지막에 이번 대선은 그런 작은 감동이 여론조사 수치에 절대 잡힐 수 없는 화학적 폭발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대합니다. 충분합니다. 26일 그리고 27일 2차 TV 토론 그 외교 안보 분야예요. 제가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3번째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은요. 정말 김문수 후보나 또 이준석 후보의 장기가 다 숨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셰셰, 친북, 친중, 친러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래서 이 기간 중에 제발 많은 분들이 설란영 여사의 저 미담을 일부러 꾸민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보시면 톤이 일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듯이 조용히 하는데 울지 사람들이? 평범한 진리다. 반면에 그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요. 네. 그 부자 몸조심하듯 어디 다닌다는데 그렇게 안 다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없지 뭐. 어딜 데가 가요? 없어요? 의원 2명 데리고 숨어서 다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본인은 가면은 그 설란영 여사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법카 쓰지 마세요. SNL 보셨어요? 예. 제가 그 쿠팡플레이 SNL 팬인데 예.
그 정치인 출연 뭐 추미애도 나왔고 뭐 한동훈도 나왔는데 예. 나는 설란영 여사 편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아주 조근조근 배우들과의 케미도 찰떡이고 쿠팡 플레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예. 마침 이야기를 주셨네요. 설란영 여사의 찬조 연설, 담담한 찬조 연설이 오히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감동의 파도. 그 감동의 파도가 어디까지 갈지 장면을 먼저 살펴봤고요. 방금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설란영 여사가 SNL 프로그램,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설란영 여사의 출연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삼행시를 부탁드릴게요. 김혜경. 김 빠져요. 해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입니다. 예, 짧게 영상을 보려드는데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SNL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저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상황극에서 김혜경 삼행시를 지어서 하니까 김 빠져요, 해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이다. 야, 그 순간에 경을 칠 노릇이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예. 사극 상황을 빗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저 SNL 프로그램 보셨다고 했으니, 예능 프로그램 보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앞서 찬조 연설과는 조금 격이 다른 차원에서의 단호함도 좀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 쿠팡 플레이 SNL은 젊은 층에 대단히 소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출연자가 많았어요. 그동안 뭐 리스트를 쭉 보시면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해요. 상황극을 만들려다 보니까 전문 그 개그맨들과 이 정치인들이 동문서답도 하고 홍준표 후보 편을 제가 봤을 때는 참 꼰대구나. 이 상황극에 젖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악평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설란영 여사는 참 노련하시더라고요. 그 정일항 씨하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앞으로는 법카 쓰지 마세요. 예. 앞으로는 그 앞으로는이란 말이 도치법인데 그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더 아주 그 한 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이 앞으로 나오면 별 재미가 없어요. 법카 쓰지 마세요. 앞으로는. 자,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까지 법카 많이 썼잖아. 네 인생은 법카 인생이잖아. 근데 앞으로는, 자, 나 만난 오늘 이후로는 쓰지 말아라. 이 두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혜경이 성남시장 부인이었고 설란영 여사께서 경기도지사 부인이던 시절에 친하게 지냈답니다. 원래 설란영 여사는 다 잘해요. 그래서 성남시장 부인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아이를 낳았다길래 그 베넷 저고리를 선물로 했답니다. 그거를 설 여사는 잊어버렸대요. 왜?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웬만한 자치단체장들 뭐 아이 낳고 경사 있고 다 챙기신 거예요. 예. 그 돈보다는 그 정성으로. 그러니까 잊어버렸지 당연히. 근데 김혜경은 이걸 기억했던 모양이에요. 고마워서. 그래서 그 얘기를 최근에 만났을 때 어느 행사장에서 하니까 어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담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에게는 그걸 뭐 선물을 준 게 그 기억이 안 난다. 그 아들이 첫 아들 둘 있잖아요. 이재명이에. 이번에 뭐 대선 끝나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삼청각에서 결혼하기로 돼 있답니다. 본인은 아마 그걸 단군일의 최대의 성황리에 올리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자, 설란영 여사의 SNL 예능 프로그램 출연 장면도 봤는데요. 자, 다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가 출연을 했어요. 추미애가 뭐 후보도 아닌데 왜 출연을 했냐고요? 자, 대행자로 왔습니다. 누구의 대행자? 알바 지원자의 대행. 그러니까 김혜경을 대신해서 추미애가 나온 겁니다. 김혜경 땜빵을 한 거죠. 땜빵을 추미애가 나왔는데 그 추미애가 나와서 SNS에서 어떤 장면을 노출했을까요? 그 노출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원자가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도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선택해 주세요. 알바 지원자가 반성하고 자숙한다. 대 본사 직원 탄핵하고 규정 바꿔서라도 알바를 살린다. 자, SNL 장면 참 저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것뿐만 아니라 몇 개의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알바 지원자, 그러니까 김혜경이 왜 나오지 않았냐, 왜 당신이 대신해서 대리로 나왔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답변을 못해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답변을 못하고. 지금 또 다른 장면이었죠. 자, 이재명 지원자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 도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 첫 번째, 알바 지원자가 자숙하고 반성한다. 두 번째, 본사 직원 탄핵하고 규정 바꿔서라도 알바를 살린다. 자, 추미애 말 못하고 허허하하 웃고 말았죠. 자, 저기에 세상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있는 장면이 SNL에 그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SNL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 페이소스 예능입니다. 예. 강력한 거기에 이 비판을 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방점이 두 번째 질문에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탄핵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예능인 줄 알고 편하게 마음 먹고 온 그 추미애에게도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저 대본을.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으면 능수능란한 빠져나갈 답변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아무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이게 그 판사 출신의 법무장관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미애가 정답은 2번인데 2번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랬다가 큰일 나는데 하니까 썩소로 대답을 하잖아요. 예. 내가 내 속이 아니야. 나가서 보자 이 제작단 놈들아. 이런 거예요. 저런 프로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게 그 설란영 여사 프로그램을 특별히 이렇게 잘 만들려고 의도가 없어요. 똑같이 반은 비판하고 반은 띄워주는 식으로 만들어요. 그 대본을. 예. 그 상황에 라이브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출연자마다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거를 오히려 받아쳐서 점수를 따는 분이 있고 추미애처럼 저렇게 안 나오는 이만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 여사는 두 번째 경우 오히려 상황극을 더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점수를 많이 따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설랑영 여사의 찬조연설 SNL 출연 그 문제 다뤄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네요.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명한 법안 철회케로 했다. 뭐 이재명이 철회를 지시했고 철회케를 했다 이런 속보가 떴는데 뒤에서 한번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좀 나쁜 법안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일까? 그것도 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설란영 여사의 이제 본격적으로 긴장감을 느꼈나요, 민주당이? 자,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경북 구미에 위치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그 뒤에 다시 오후 2시 30분에 충북 오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는데요. 그동안 외부 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자제를 해왔어요. 자, 공식 선거운동화 첫 공개 행보를 보이는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의 활동을 좀 안 해왔는데 오랜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보수의 고강도 시그널을 보낸다.
보수가 지금 현재 사실 경선 치르고 단일화하면서 약간 보수가 조금 흩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결집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보수의 겹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고강도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선 게 가장 확실하죠. 왜냐? TK에서 일단 보수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일단 뭉치기 시작하면 그게 PK로 번지면서 충북을 거쳐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런 전설이 확대되는 PK의 보수의 결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결집에 대한 고강도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 직전이라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사전투표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전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뭐 다른 후보도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투표를 하실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TK와 충북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수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윙 보터가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머니 고향, 모친의 고향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충청도의 민심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윙 보터가 좀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 편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이 구미나 옥천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에 이제 절제된 표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전달되냐에 따라서 미치는 정치적 영향도 클 텐데요. 경북과 이 TK와 충북을 오가는 상황이 됐어요. 두 중요한 굵직굵직한 지역을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 보수층 결집, 투표 참여 이런 문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메시지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세요? 방금 그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딱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사람들이 하는 표현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다함으로써 보수들의 직결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 외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서 사실은 지금 이게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겁해서 내고 싶은 목소리들을 냈던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문수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는 어떠한 일원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 만약에 지금 여기 박근혜 후보가 이런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까지 하면서 이걸 방어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간 정치 행적에서 지금 뇌물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민주화 보상금 10억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지금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저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말로 사심없이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나서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보수 국민들, 보수 지지자들의 직결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약간 신화 같은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였던 지원했던 선거에서 진 적이 없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선거의 여신이라고 불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거의 진 적이 없다. 선거의 여신, 네. 지는 선거도 판을 엎는다라고 하는데 선거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좀 많이 헤아려 주셔서 이 속뜻들을 좀 많이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에게 좀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개인적으로 좀 바람을 좀 말해보면요. 오늘 충북 옥천 가지 않습니까? 오후에 예. 옥천 가실 때 설란영 여사도 거기서 같이 가서 만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설란영 여사가 지금 재발견. 그러니까 그동안 내조를 하느라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동안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다. 조용한 내조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경수 여사를 좀 연상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라영 여사도 같이 가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 살펴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발언한 영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무고, 탄핵 반대 이런 걸 주장해 왔죠. 그로부터
민주당이나 좌익들의 공격을 또 받기도 했는데요. 그 많은 영상 중에 짧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흉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뜻밖에도 흉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 뵙고 찾아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되고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예, 눈시울에 좀 붉게 하는 장면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무죄를 지금 아까 김문수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그 뇌물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준일 대변인.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 동안 몇 년간 그렇게 싸워오는 또 입장이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존재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신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우리 당이 그때 굉장히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간판도 바꿔 따랐었지요. 새누리당에서 또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이 4분 5율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를 외쳤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동지라는 입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곁에 있으면서 응원해주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정치인이 바로 김문수 후보예요. 그래서 정치적 동지자 파트너로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제 포지션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선이라는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의 적통이 누구이냐? 이거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확실히 김문수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가고 이제 충북도 가는데 거기서 아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직 보도가 시간이 안 돼서 아직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 거기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도 내고 또 하나 본인이 이제 키운 정치인이고 본인이 발탁한 정치인이죠. 박근혜 키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내면서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좌파한테 다 괴멸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보수의 적통이다. 그런 입장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오전 11시에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 이벤트가 있네요. 자, 오전 11시에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의 개헌 공동정부 관련된 입장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이 오전 또 11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살펴봤고요. 앞서 이제 설란영 여사 이야기를 좀 제가 먼저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 설랑 여사 관련해서 이준호 대변인도 좀 참가를 해주셨는데 설랑 여사 관련해서 제가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설랑 여사 먼저 찬조 연설 좀 듣고 한번 그 부분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란영입니다. 사실 찬조 연설을 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아와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설란영 여사 SBS 찬조 연설 저희가 한번 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제가 어제 오후에 다시 봤더니 SBS 유튜브에서 두 개의 유튜브만 약 140만 명이 조금 넘었더군요. 지금은 한 150만, 160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전체 유튜브 하면 최소 300만에서 한 500만 정도는 이 유튜브 영상을 봤겠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도 있으니까 수백만 명이 지금 찬조 연설을 통해서 설란영 여사의 모습을 봤을 텐데 남편을 담담하게 아주 이야기를 해요. 뭐 붙이지도 않고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설란영 여사의 소탈한 모습,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유경수 여사를 닮았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 설란영 여사의 찬조 연설과 최근의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설랑현 여사가 보여준 것은 어떤 화려한 말 솜씨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께 계속 감동이 주어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이 두 분의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입 밖으로 꺼내고 있지 않지만 가정에 대한 가치도 좀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이런 화목이나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신뢰에 대한 가치도 무너지고 있고요. 공동체 질서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돕는 이러한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가치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치들이 계속 잃어가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설랑영 여사 같은 분들이 이 행적들이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가 꼭 아니라 화려한 포장된 말이 아니라 그냥 소소히 흘러나오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던 부분에 수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이게 맞지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들의 표본이 되어야지 하는 것들이 지금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우리들이 좀 지금 우리 사회가 무조건 발전했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대한민국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좋은 본보기인 분들이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더 대한민국 깊숙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이 후대에도 이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이런 오시범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로 많은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설랑 여사 찬조 연설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설랑 여사 SNL 예능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었죠. 김혜경 삼행시 김 빠져요 해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법가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영상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영상이면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인가요? 이미지? 이미지인가요? 사진 같은데요. 자, 근데 이 SNL 예능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민주당이 좀 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설랑 여사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이 할 얘기인지는 참 우습게 들리는데 이 문제, 이 표현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 왜 이렇게 설랑 여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는지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 찬조 연설 이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은요 저렇게 침착함이 유독 돋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이 과거를 숨기고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면 흥분하고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보이는 거 보면서 영부인으로서 품격이 벌써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지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때 과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언의 사건 때문에 목포에 있는 교도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딸 김동주 씨죠. 김동주 씨가 5살이었다 그러는데 그때 엄마인 설랑 여사와 함께 아빠 면회를 갑니다. 그때 갔을 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는 이제 과자 있지 않습니까? 과자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난감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딸이 면회 왔을 때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나요? 그 6살 딸에게. 근데 그 장난감이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 가지고 있는 왜 그 선량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자 본인이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좀 수사받았고 또 추가 의혹 또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양양에서 무슨 교습소에서 불법으로 영어 교습소 갔다가 불법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영어 교습소가 또 영업 정지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 전체가 무슨 범죄 집단처럼 보이는 이런 후보와
그러지 않고 참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깨끗하게 살아온 이 후보 가족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라영 여사가 좀 재발견된 게 너무 좀 늦어서 안타까운 면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혜경 씨 같은 뭐 해경공 김 씨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SNS 올리면서 자기가 옛날에 뭐 저기 그 무슨 봉사활동 같은 것을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이제 성남시장 부인이 이런 일도 하네요라고 했다가 또 의혹도 있어서 비난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대비된 캐릭터를 가지고 활동을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드러난 것을 감추고 싶겠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지금 김혜경 여사를 오히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대비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발끈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민주당의 발끈하는 장면 자꾸 덮고 싶겠죠. 김혜경도 덮고 설란영도 덮고 김혜경은 숨기고 싶고. 저 장난감 저거구나. 예. 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게 예. 무슨 다시 한번 고민형 보시죠. 자동차 모양 장난감 같네. 예. 맞네. 외동딸 김동주 씨에게 그 어린 시절에 만 5세, 우리로 보면 이제 6세 나이에 아버지 교도소에 목포 교도소에 계셨을 때 찾아갔던 딸이 받았다는 그 장난감, 과자 봉지에 들었다는 저 장난감, 저걸 평생 또 간직했던 딸 동주 씨 모두 전하는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굉장한 스토리가 있네요. 저 사진 보니까 울컥해지네요. 이 김문수 아빠 김문수가 딸 옆에서 눈물 흘리는 딸을 옆에서 보면서 본인도 금방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하면요 막 시청자들 울어요. 그래서 길게 네, 그렇죠. 자, 뭐 여러 장면들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천과 구미에 출격을 하셔서 그 상황 살펴봤고요. 설라영 여사의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